여러분 그간도 모두들 건강하게 잘 계셨지요?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치아를 잘 관리하는 팁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들 치과 의사로부터 치아를 잘 관리한다고 하는 극찬을 받고 우리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우선 저녁에 잘 때에 소금으로 이빨을 닦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금물로 입안 전체를 한 2번 정도 가글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치간칫솔로 또 이빨 사이를 청소를 합니다. 이렇게 몇 달을 하고 나니까 정말 굉장히 좋아져서 그렇게 아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정말 꼭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빨이 좋아야 여러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유전인가 환경인가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유전을 50%, 환경을 50%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각각 유전적으로 환경적으로 50% 정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유전이 50% 넘게 더 크게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환경이 유전보다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자연히 운명론자가 될 수 있고요. 또 후자처럼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개척자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쪽입니까? 유전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삽니까? 아니면 환경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살아가십니까? 유전에는 텍스트라고 하는 부분과 컨텍스트라고 하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텍스트라고 하는 부분은 염색체로 인해 결정된 남자와 여자의 같은 부분입니다. 또한 이미 키가 작고 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전혀 변화될 수 없죠. 그러나 성격이나 건강 부분은 유전인자를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자신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콘텍스트 부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확실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는 본시 태어날 때부터 위와 장이 약한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음식만 먹으면 너무 잘 체했습니다. 소화제가 없던 그 시절에 어릴 때에 아버님께서 항상 배를 주물러 주셨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위와 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심지어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도시락을 먹을 때에 물 없으면 먹을 수가 없었죠.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위와 장으로 인해서 특별히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변비로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2007년도부터 달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1, 2km도 잘 못 달리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차츰차츰 5km, 10km도 뛰고 또 하프 마라톤 21km, 풀 마라톤 42km, 그리고 심지어 12시간 달리는 100km까지도 달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 일주일에 30km 정도는 달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난 14년 동안 제가 달린 거리가 한 2만 km 정도 되니까 지구를 한 절반 정도는 돌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달리기라 함으로 그 이후부터는 위와 장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어졌습니다. 달리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위와 장 때문에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유전적인 부분을 나의 결단과 노력으로 해결한 셈입니다. 물론 우리는 유전적인 요소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전에 너무 의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일 유전적인 요소가 자신의 삶을 힘들게 하거나 약하게 만들 수 있다면 결단하고 노력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밤고구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밤고구마 씨앗을 가지고 만일 건조한 땅에 심지 않고 물기가 있는 땅에 심는다면 이는 분명히 밤고구마가 나오지 않고 물고구마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것이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죠. 제가 몇 년 전에 강원도의 찰옥수수를 제 고향 경북 김천에다가 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은 다 잘 성장하고 옥수수 통도 지워지는데 결과적으로 속에 알맹이가 마치 호랑이 이빨 빠진 것처럼 듬성듬성 나 있었습니다. 저는 강원도에서처럼 그렇게 옥수수가 충실하게 달리지를 못했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았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유전적인 요소들을, 좋은 요소들은 잘 간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유전적인 요소가 수정을 해야 되고 필요해야 될 부분이라면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대로 지속적으로 훈련하면 얼마든지 유전적인 요소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유전의 노예가 되어 힘들게 살기보다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결단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유전은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결단의 예를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1988년도 영국 스코틀랜드 근해 북해 유전에서 석유 시추선이 폭발하여 168명이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슬픈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곳에서 앤디 모건이라고 하는 단 한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불이 타고 있는 갑판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다에 뛰어내려야 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뛰어내렸습니다. 그의 결단은 확실한 죽음에서
죽을지도 모른다. 갑판에 있으면 확실하게 죽지만은 그러나 바다에 뛰어내리면 살 수도 있다. 그는 후자 쪽을 선택하고 바다에 뛰어내려서 유일하게 그 선택을 통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자신의 결단과 의지로서 유전을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의 삶의 개척을 과감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